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명희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절의 형태를 구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절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절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를 가리켜서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의 형태는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구는 동사의 원형에 ing 형태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의 형태를 바로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키는데 이 절의 형태를 바로 구의 형태인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바꾸는 것을 바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절을 구로 바꿀 때 뭐가 없어지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접속사가 이 구의 형태는 없죠. 그래서 절을 구로 바꿀 때 접속사를 없애고 이 주어도 없애요. 그런데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요. 이 주어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를 없애기도 하고 없애지 않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동사는 바로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형태를 붙여요. 그래서 이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진 전체의 문장의 형태는 일단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지금 분사 구문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분사 구문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분사구문 만드는 법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자, 분사 구문은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절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구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분사구문 만드는 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느냐면요. 좀 전에 선생님이 이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주어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주어를 없애기도 하고 없애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먼저 분사구문 만드는 법의 첫 번째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접속사를 없애고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 다음 부사절의 동사를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을 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예문이 나와 있죠. 자, 선생님이 예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의 형태로 고쳐야 할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부사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example sentence에서 어느
부분이 부사절에 해당될까요? 여기 보시면 컴마가 있잖아요. 이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컴마 앞문장이 부사절일까요? 컴마 뒷문장이 부사절일까요? 여러분,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 접속사로 이루어진 절을 가리켜서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또 하나가 생기죠. 그럼 이 종속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as나 if, when, 여러분 뜻 다 알고 있죠? when, while, after 이런 등등의 것들이 종속 접속사에 해당돼요. as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듯이, 뭐뭐 하면서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if는 만약 뭐뭐라면, when은 뭐뭐 할 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혹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after는 뭐뭐한 이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속 접속사로 이루어진 절을 가리켜서 바로 종속절이라고 얘기해요. 종속절은 다른 말로 부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부사절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이 접속사에 because를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 because도 마찬가지로 종속 접속사에 해당되죠. 그러면 바로 이 because he was hungry 이 문장이 바로 부사절에 해당되고 나머지 he had dinner in a hurry 이 문장은 바로 주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절의 문장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because he was hungry라는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고쳐볼까요? 자, 고칠 때 무엇을 없애주죠? 그렇죠. because가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속 접속사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because라는 이 종속 접속사를 없애주고 위에서 지금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 다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사절의 주어를 어느 때 없애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즉, 이 말은 이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종속절의 주어인 이 he와 주절의 주어인 이 he가 동일할 때는 이 부사절의 주어 he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사절의 동사를 어떻게 바꿔요? 동사 원형 플러스 ing로 바꿔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was는 is, am의 과거형이죠. 이 비동사의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be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be에다가 뭘 붙여주죠? 그렇죠. be에다가 이렇게 ing 형태를 붙여서 being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being hungry. 그 다음 주절은 어떻게 해줘요? 주절은 동일하게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선생님이 다른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문장에서 이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문장을 고쳐줄까요? 그렇죠. while은 뭐예요? 이 while은 종속 접속사예요. 이 종속 접속사가 있는 이 부사절을 구의 형태로 고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이 부사절의 접속사를 없애주고 그 다음 이 부사절의 주어 I와 주절의 주어 I가 일치하기 때문에 I도 없애줘요. 그 다음 was의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그렇죠. be죠.
그러면 be에다가 뭘 붙여줘야 되죠? 그렇죠. be에다가 바로 ing 형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being, 그 다음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teacher.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being을 써줬어요? 써주지 않았어요? 써주지 않았죠. 왜 써주지 않았을까요? 이때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being working 하지 않고 wor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teacher.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이쯤에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주절하고 종속절을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선생님이 주절과 종속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핵심이 되는 문장을 가리켜서 주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절의 형태는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것이 주절이에요. 여기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이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종속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은 마찬가지로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속절에서는 종속절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종속 접속사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이 주절 다음에 이렇게 종속절을 뒤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종속절을 주절보다 먼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속절을 주절보다 먼저 쓸 때는 종속절이 자신이 주절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컴마를 찍어줘요. 그래서 종속절 다음에 바로 이렇게 주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문장을 보면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한번 다시 지어볼게요.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지어보면 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근 이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 이 컴마 있죠. 이 컴마는 뭐예요? 앞에가 종속절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마 앞 문장이 종속절이라면 컴마 뒷 문장은 당연히 주절에 해당되겠죠. 이렇게도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여기 while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라는 이 문장이 바로 종속절에 해당되고 I met my teacher 이 문장이 바로 주절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있는 이 종속절의 문장을 우리가 뭘로 고쳐주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고쳐주죠. 즉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고쳐주기 위해서는 종속절에 있는 종속 접속사를 없애고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i가 일치하면 어떻게 해요? 이 i도 없애주고 이 was는 동사의 원형에 ing 형태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 비동사의 동사의 원형은 be죠. 그래서 이 be에다가 이렇게 ing 형태를 붙여서 being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이 being은 어떻게 한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being을 없애주고 나머지 walking along the street는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주절의 형태도 어떻게 해주나요? 그렇죠. I met my teach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이해됐으면 다음 문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이 부분이 있죠.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동일하죠. 자, 여기 보시면 어느 부분을 고쳐줘야 될까요? 그렇죠.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if는 바로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바로 if가 있는 문장을 바로
분사 구문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If it rains tomorrow. 이게 바로 부사절이고 We will stay at home이 바로 주절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렇게 절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어떻게 고쳐요? 구의 형태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 종속절에 있는 접속사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때 종속절에 있는 주어인 it을 없앨지 말지는 바로 이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여기 봤더니 종속절의 주어는 it, 주절의 주어는 위예요. 그럼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나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종속절의 주어를 그대로 써줘요. 여기 지금 써줬죠. 그리고 rains. rains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rain이죠. 그럼 선생님 여기 왜 s가 붙었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이때 왜 s가 붙었어요? 여기 주어인 it가 뭐예요?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 기억나죠? 선생님 써볼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이면 어떻게 써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뭘 붙여주죠? s나 es를 붙여서 무슨 취급해주나요? 그렇죠. 단수 취급해주죠. 그래서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rain에다가 s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 rains의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rain이 되겠죠. 이 rain이에요. 이 rain에다가 지금 뭘 붙인 건가요? ing 형태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it raining tomorrow. 주절은 we will stay at home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아래 문장 볼게요. 아래 문장에 보면 자, 이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고쳐줄까요? 바로 컴마를 기점으로 여기 컴마 있죠.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as가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I will go to church라는 이 문장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을 고쳐요. 그러면 종속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종속절에 나와 있는 종속 접속사를 없애주고 그 다음 여기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면 없애주는데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때 it는 어떻게 준다?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is 얘가 동사죠. 이 동사를 어떻게 해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형태를 붙여주는데 비동사의 동사의 원형은 바로 be예요. 그래서 be에다가 ing 형태를 써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그렇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고치는 것이다? 그렇죠. 절을 부의 형태로 고치는 거예요. 즉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쳐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절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접속사 플러스 그렇죠.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 이렇게 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동사의 원형에다 뭘 붙여주죠? 그렇죠. ing 형태로 고쳐주면 돼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를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고쳐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속사가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럴 때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접속사 없애주고 이때 이 주어는 무조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때는 없애주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써주죠. 그리고 이 동사는 어떻게 줘요? 동사의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여기 동사의 언형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동사의 원형이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지웠는데요. 다시 보면 이게 on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동사의 다시 써주면 원형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분사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사 구문의 의미에 대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분사 구문의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